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 교사처 사용하시거나 변호사 비용 사용하실 때 12대 중과실에서 뭐 처벌되고 그럴 때는 뭐 합의도 해야 되고 변호사 당연히 선임해야 되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나서 설계사분들께서 가장 많이 연락 주시면서 궁금해하시던 게 어떤 거냐? 아니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처벌되는 사례가 많냐? 오케이. 사망은 다들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중상해가 정말 많냐? 없겠습니까, 과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실사례 위주로 한번 강의안을 들고 왔고요. 이 강의안이 끝나면 오늘 이 강의안에서 동일한 실제 사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가 반응을 보고 뒤에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그 질병보험이랑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질병보험에서 여러분들 청구해 주실 때 진단서 그 피보험자분들 진단서나 조직검사 결과지는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공소장, 판결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거든. 예. 내가 질병 걸려서 진단받은 거 오픈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오픈하고 해도 이게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쳤는데 그 판결문을 과연 담당 설계사한테 오픈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치부거든요. 혹시 형사사건,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가 나서 판결문까지 받아보신 걸 실제로 본 적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없죠. 예, 정가를 깔 수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실사례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요약 자료니까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례의 실제 서류들을 전부 오픈하겠습니다. 어디서? 정닥터에서만. 예. 자, 제가 실제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고의 사고 일자는 2022년 3월 24일입니다. 사건의 유형은 일반 교통사고예요. 12대 중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중상해에 다다랐죠. 그래서 상해 급수를 확인했더니 1급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어저께도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니 1, 2, 3급이랑 중상해는 같은 거 아니냐? 절대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 중상해면 대부분 1급에서 3급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다른 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짜장면이랑 짜파게티랑 다르잖아. 예? 애들은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가 사준 짜장면하고 아빠가 일요일날 만들어준 짜파게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건 다른 거죠. 짜파게티랑 짜장면은 다릅니다. 1, 3급이라고 중상해 반드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관에서도 다르고 특히나 이제 경찰서나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 3급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를 고소해. 어떤 이유로 고소하러 오셨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1급이에요. 처벌해 주세요 하면 경찰들은 몰라요. 1급이 뭔데? 1급이라고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그 1급이지만 중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중상해라서 처벌을 하는 거지 1급, 3급은 애초에 형법상 처벌 조항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 명확히 알고 가자고요. 제가 딱히 비교할 게 없어서 짜장면 짜파게티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야 이해하기 쉽죠. 우리 짜장면 짜파게티는 같지만 다르다. 다르지만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질문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1, 3급이랑 중상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과 요약을 잠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사건을 빨리 끌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만 좋아요. 변호사만 좋아. 왜냐하면 기소되고 처벌이 되면은 변호사는 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객을 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형사사건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 오늘은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사건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재판까지 가서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냐? 징역 1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쫄깃할까요? 맞죠? 평생 죄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경찰 수사받고 검찰까지 갔다가 결국은 법원에 정식 기소돼서 판사 앞에서 재판받고 마지막에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 주세요 라는 구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 심장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쫄깃한 심장을 1년 동안 안고 간 겁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판결 바로 전에, 아마도 판사가 그랬겠죠. 한 달 정도 시간 줄게. 한 달 있다가 선고할 테니까 너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고 와 라고 해서 극적으로 1억 원의 형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공소기각. 공소기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필요 없었다, 이런 내용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이 판결문 제가 거짓말인 것 같죠? 이따가 원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정닥터에서. 그래서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한 장으로 오늘 사실 강의 다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분이 경찰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특별 약관에 가입이 돼 있으셨다면 바로 경찰서 수사 시작하자마자 변호사 선임을 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의 저희 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건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파헤쳐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일단 2022년 3월 24일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 수사 때랑 검찰 송치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피해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화하면 끊었죠. 바로 무슨 합의야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나오겠지만 피해자가 94년생이에요. 94년생인데 94년생이면 지금 나이로도 젊지만 22년도 사고니까 엄청 젊은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상완신경총, 우리 어깨 쪽에 한쪽 상지를 다 담당하는 신경 다발이 있거든요. 상완신경총이 완전 손상돼서 팔 하나를 지금도 들지 못해요. 이런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합의하자고 가해자가 연락하면 가해자랑 통화를 하고 싶을까요? 바로바로 끊었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합의할 수 있는 기술이 변호사에 비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타이밍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하고 애초에 합의하자라는 말을 붙일 타이밍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은 흘러갔고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이 조사 과정 모두 다 가해자분 혼자서 담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했죠. 이미 한참 늦은 단계에서 뒤늦게 기소가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그래서 왜 이제 와서 변호사 선임했지? 알고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경찰 조사 포함 약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소가 돼야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으니까 기소가 될 때까지 그냥 쫄깃쫄깃하게 심장 졸이다가 결국 기소가 돼서야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는 저의 상대방이지만 이때 이제 변호사 선임이 돼서 뒤늦게 검찰 구형 1년 받고 나서 뒤늦게 형사비를 1억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1억에 성립이 됐고요. 한도 다 쓴 거예요. 한도 다 1억에 썼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뢰인인 피해자분은 94년생 젊으신 분이 한쪽 팔을 못 쓰게 돼서 1억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도 설득을 했고 저희도 1억이 나쁘지 않았다. 이때 만약 1억을 못 받으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때 1억을 받는 걸 저희도 말씀을 드렸냐면 1억을 안 받으면은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야 돼요.
왜? 합의가 안 됐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은 징역 1년 그대로 처벌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차선책, 최선책은 합의를 하는 거고요. 차선책은 공탁을 해야 돼요. 근데 공탁을 해도 이 사건은 처벌을 받습니다. 좀 감경은 될 뿐.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공탁금 당연히 선지급 약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돈으로 공탁을 해야 되는데 1억이 있겠어요? 일반인이. 참고로 이분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해자. 이분이 1억이 없죠. 그러면 구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구했어요. 5천만 원 공탁을 해. 그러면 피해자한테도 손해입니다. 왜? 공탁해서 찾는 돈은 5천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지금 합의해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보험의 순기능, 우리 운전자 보험의 순기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원의 형사 합의가 됐고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판결이 받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공소기각된 사건은요, 전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통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12대 중과실 아니에요.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에는요, 우리가 형법상은 어떤 처벌에 해당되냐면 과실치상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 사망했다. 이건 법조항으로 뭐냐면 과실치사. 과실치사는 공소기각은 될 수 없어요. 근데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게 뭐냐면 피해자의 뭔가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결국 형사합의가 되면서 어떤 걸 제시를 했을까요? 처벌 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적용으로 공소권 없음.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서에 합의가 됐다면 애초에 검사가 기소도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한 달에서 3개월 안에 이 사건 원래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합의가 늦어지면서 1년 동안 가해자분은 운전도 못하고, 왜냐면 택시기사님이신데 이런 재판 받으면서 어떻게 불안해서 운전하겠어요. 직업도 잃으시고 엄청 조마조마하게 수사받으시고 재판 따라다니시고, 그 1년이 엄청 지옥 같았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질병에 걸려서 1년 뒤에 나을 거래. 그래도 그 1년 동안 안 아픈가? 한 달 안에 낫는 게 낫잖아요. 다 나은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다 나았잖아. 공소기각이니까 완치가 됐어요. 완치. 근데 1년 뒤에 완치되는 거하고 한 달 만에 완치되는 거랑 같나요? 그 1년 동안 아프잖아요. 형사사건 똑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이 사건이랑 별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안 좋은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만큼 경찰 조사가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 조사 포함에 약관이 있었다면 너무너무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한번 채팅창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는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전 또 반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합의가 됐으니 처벌 불허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고요. 요즘 섬지급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김은희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현수님, 과실치상, 과실치사 나눠야 됩니다. 과실치사는 공소기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감경은 되겠죠. 예, 1번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고 당연히 법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적용 대상이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는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중상해고요. 12대 중과실, 뺑소니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사망사고 제외고요. 그리고 실무상의 유의점은 우리 처벌 불원서 등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형사사건은 서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구두로 내가 돈 주면 그냥 너 처벌 안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뭐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 우리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구두 계약을 어떻게 입증할 건데, 구두가 늘 우리가 뭐 녹음기 켜놓고 살지 않잖아요. 구두 계약도 당연히 증거 자료 쓰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구두 계약을 어떻게 또 입증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면화를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뭐다?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포함되어 있는 약관에 가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 사고 발생은 2022년 3월 24일 날 발생을 했고요. 뭐 이때부터 쭉 가서 뭐 1년 동안, 약 11개월 동안 뭐 이분은 경찰서 갔을 거고, 검사한테 전화 받았을 거고,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 받았을 거고, 형사 합의 시점은 3월 29일. 기가 막히게 딱 1년하고 5일 있다네. 딱 1년. 그래서 검사 구형 1년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구형 1년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선고하지 않는다. 검사 구형 듣고 약 평균 한 달 이후에 선고를 한다. 그때 판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피고인 합의하고 오세요. 이 말인즉슨 뭐냐? 합의하면 봐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시간, 22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고 긴장했고 정신적 폐해가 있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핵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반복되는 조사와 재판, 일 못해요. 일 못해요. 언제 연락 올지 모르거든. 그렇다고 뭐 경찰이 전화 와서 다음 주에 언제 몇 시에 나오세요?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그러지, 혹시 죄송한데 다음 주에 몇 시에 시간이 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스케줄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스케줄 빼고 하면은 뭐 일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당연히 일상이랑 업무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1년 동안.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그래서 경찰 수사 받는 동안 정말 안 좋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짧은 1년이 아니다. 만약에 이분이 경찰 조사 포함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혜택을 보셨을까요? 선임 시기가 엄청 빨라졌겠죠. 사고 직후에 즉시 선임을 됐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이거 다 알거든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일반교통, 사건 봤더니 일반교통사고네? 중상해야? 이거 빨리 합의 보면은 지금 이대로 정리되겠네? 변호사는 이 사건 보자마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안에 모든 서류 준비돼 가지고 조기 종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걸리건 뭐 6개월이 걸렸다고 뭐 쳐요. 뭐 서류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도 뭐예요? 변호사가 얘기를 해줬겠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서류 준비 때문에 뭐 3개월, 6개월 걸리는 건데 이거 서류만 준비되면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을 해줬겠죠. 우리가 뭐 조금 아파도 의사가 괜찮다라고 하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변호사가 이거 사건 보더니 이건 어차피 반의사 불벌죄라서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들어갈 뿐이지 다 정리되고 제출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라고 가해자한테 한마디 해줬다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보험쟁이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순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게 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가입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제안 하나가 여러분의 고객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긴장하며 애간장을 태울지, 아니면
1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될지는 여러분들의 제안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실제 사례인지 제가 바로 실제 서류들과 함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일찍부터 개입이 됐다면 1~3개월 안에 당연히 종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 손실 당연히 취소가 됐겠죠. 뭐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차 사용해야 되지. 또 이거 말도 못합니다. 연차 사용하는데 거짓말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또 조려요. 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서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예, 근로소득자분들은 엄청 힘드신 거죠. 그리고 보험 특약 활용하면 당연히 경제적 이득이 생기겠죠. 아, 그거 아세요? 정말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때 당시처럼 경찰 조사 포함 없으신 분들은 경찰 조사 때 일단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계십니다. 아, 보험 모르겠어. 나중에 나온대. 근데 그런 경우 엄청 보험을 욕하고 보험에 대한 이제는 불신이 생기는 거죠. 에이, 보험 가입했더니 뭐 돈 나오지도 않네. 내 돈을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이러면은 애초에 경제적으로도 엄청 손실이 되시는 거죠. 그럴 건 뭐하러 보험 가입했어? 불신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절대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은 그런 불신과 피해가 없게끔 가입을 김교자님 말씀처럼 제대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보험 약관의 중요성을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찰 조사 포함 특약의 결정적 역할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려도 지루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전이죠. 최대한 빨리, 무조건 빨리.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 선임 절차의 사건 점검이 이제 정말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때 당시 사고에는 보장 범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는 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보장 범위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입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뭐 금감원 발표대로라면은 이번 달 중에 행한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이따 사례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합의의 명확성과 증빙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두합의 효력 없습니다. 효력이 뭐 있죠.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서면 작성은 누가? 변호사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요건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려면 경찰 조사 포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빨리 맞습니다. 이현숙님 공무원은 더 힘들다라고 채팅 남기셨는데 제가 이거 시간 되면 이따가 썰 풀어드릴게요. 공무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보험 특약 가입 잘 돼 있으면 이 전문적인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합의금이 나가려면 상해 급수에 따라 나가니까 상해 급수 및 법리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리에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 증거 보존 현장 있어야 되고요. 일정 및 소통 채널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고객분들을 위한 우리 설계사님들은 어디까지 하시냐면 저희가 사건 다 진행해 드릴 건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계속 우리 사건 어떻게 됐어요? 간단한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증권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고객을 위하시는 설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통사고 한번 처리가 잘 진행됐다라는 뭔가 인식을 남겨주시면 정말 보험 설계사,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라는 평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닥터 채널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저는 여기만 출연하거든요. 딴 데서 안 불러줘요.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 핵심, 초기 대응의 결정력, 이 사례의 핵심이죠. 그래요. 뭐 똑같아요. 전문가 조력의 시점, 빠를수록 좋다. 법률 리스크, 선제 대응할 수 있다. 자, 한 템포 쉬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 발표를 하면 가끔 의심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TV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픽션 아니야?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냥 뭐 일반 상해로 중상해로 처벌이 그렇게 많이 돼? 라고 그냥 강의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야? 재밌으라고? 제가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이 사례들의 실제 처리 과정의 서류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보고 싶으면 우리 박수 한번, 제가 준비하는 동안 박수와 1번, 제가 이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1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스피커가 비면 안 되겠죠? 네, 바로 열렸네요. 제가 준비를 빨리 해와가지고. 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아까 피해자 몇 년생이라고 했죠? 94년생. 제가 뭐 뒤에까지는 오픈해드릴 수 없잖아요. 94년생 확인되셨고요. 왜 그렇게 심하게 다쳤냐? 우리 피해자는 이륜차였어요. 이륜차.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자, 발생 일시 보이시죠? 22년 3월 24일 9시 51분 사고입니다. 차대차 사고고요. 이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자, 여기서 퀴즈. 여기에 봐요. 이제 사망은 아니까 부상 1명. 우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부상 1명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험금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만으로는 안 돼. 왜? 진단 주수가 없잖아. 여기에 진단 주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부상 1명 딱 이것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교통사고 사실 확인 말고 우리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만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안 줍니다. 진단 주수 없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우리가 한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하고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뭐 지난번 방송 보신 분 없나요? 안타깝게도 없네요. 지급결의서도 맞죠? 또 제가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부터 나오길 바랬는데 그래, 공소장이에요. 정답은 원래 공소장인데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공소장 말고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상해진단서, 진단서, 병원진단서. 정답이 1명 나왔습니다. 채팅이 좀 느려서 뭐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정답자 우리 박은영님. 박은영 정답입니다. 송치결정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은영업. 와, 그거 아세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은영입니다. 참고로 정말로 성은 다르지만.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이렇게 발행됐고요. 자, 우리 교통사고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우리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쭉 직진하고 있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이 차선 변경하다가 여기서 꽝 하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점선이죠, 점선. 그러니까 끼어들기 한 건 잘못된 건 맞죠. 당연히 과실 있죠. 그리고 우리 쪽도 과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속도 위반이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 오토바이도 속도 위반했고 차도 가해자도 끼어들기를 잘못해가지고 민사적으로는 쌍방과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오토바이 피해자 94년생 젊은 친구가 별로 안 다쳤다면, 중상해가 아니었다면 이건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94년생 젊은 친구가 지금도 팔을 아예 못 쓴다니까요. 한쪽 팔을. 정말 못 써요. 그 정도로 중상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대상이다 라고 해서 조사를 했고 형사 입건을 했고 합의가 안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송치를 했고 또 검찰에서도 합의 안 됐네, 처벌 불원 없네, 그래서 기소까지 된 사건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사건에 아쉽게도 공소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피해자 대리여서 공소장은 가해자가 뗄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의 서류라서.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구한 건 뭐냐, 일단 급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우린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급결의서입니다. 아까 누가 지급결의서 말씀하신 분 계신데 이게 그 지급결의서예요. 지급 내역 확인서. 뭐 지급결의서라고 하면 모든 보험사가 다 이건 줄 알고 발송을 해 줄 거예요. 자, 이분 진단명 좀 봅시다. 미만성 뇌손상 우요척골절, 흉추 6, 7번 골절,
경박골골절, 상황신경총 손상. 그래서 다 했더니 이분은 뭐 당연히 1급이었습니다. 1급. 1급 15항에 해당되는 중상해를 입었고요. 쭈쭈쭈쭈 뭐 이렇게 지금 나가가지고 1급 한번 확인을 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2, 3급이라고 중상해는 아니다. 중상해라고 1, 2, 3급은 아니다. 짜장면이라고 짜파게티는 아니다. 이해해 주세요.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상해는 중상해라고 보는 우리의 이제 뭐 질병은 진단은 대부분 1상급 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같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으면 우리가 통행해서 쓰겠지. 중상해만 쓰거나 1상급만 쓰겠죠. 다르니까 따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경찰서에 1급 저 1급 피해 입어서 고소할래요 하면은 경찰은 뭔 소리예요?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중상해 여부는 누구한테 판단을 얻는다? 주치 의사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이 환자분 중상해 해당됩니까? 불치 난치 맞습니까? 절단됐습니까? 의견을 구하는데 그 의견을 구하는 대상은 의사다. 의사. 경찰 검사도 중상해 여부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서류.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2022년 3월 24일 날 사고가 나서 이렇게 쭈쭈쭈쭈 오고, 아마도 뭐 가해자는 계속해서 조사도 받고 수사받고 법원에 재판도 받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29일 15시 52분 36초에 1억 원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가 되죠. 되면 뭐해? 1년이나 이미 지난 후인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1년 동안 가해자는 피가 마른다니까요. 진짜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왜냐면 내가 사람 쳐서 이 정도 다쳤는데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에는 다 피가 마릅니다. 또 피해자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처벌받을까 봐 그런 이기심 때문에라도 피가 마릅니다. 어떤 경우의 수도. 그래서 이분은 너무 아쉬운 사건이었다. 만약에 지금 막 판매되고 있는 이 좋은 약관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 달만 해도 이 사건 끝날 수 있었다. 그럼 뭐야? 우리 피해자도 얼마나 좋아요. 빨리 돈 받고. 돈이라는 건 빨리 받을수록 좋잖아요. 처벌은 빨리 끝날수록 좋고 다 빠른 게 좋다니까요. 자, 그래서 대망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건 개인정보 관리나 너무 힘들었어요. 2022 뭐 고단 어쩌고 저쩌고 교통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치상 사건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우리 교통사고에서는 치사는 안 돼요. 사망하면 너무 큰 죄잖아요. 근데 감경은 될 거다. 자, 판결 선고. 이거는 말씀 안 드렸구나. 자, 봐요. 합의했어. 2023년 3월 29일 합의가 됐는데 판결 선고는 6월에 했어요. 6월. 야, 이거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옛날 사건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그거다. 3개월이나 시간을 준 거예요. 합의해오라고 판사가. 선고는 6월 달에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합의했어도 변호사가 만약에 공소기각된다라고 확신을 안 줬으면 이 가해자분은 3개월 동안 또 힘들었을 거야. 내가 1억 줬는데 혹시라도 처벌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죠. 23년 6월 15일 날 판결을 했네요. 선고일이 이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거 거의 뭐 무죄, 죄를 처벌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무죄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반대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죠? 이분은요, 공소사실 요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고인 가해자예요.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 그러니까 카니발 택시셨어요. 요즘 뭐 카니발 택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카니발 승합차. 잠깐만, 강두콩님 판사가 합의해오세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정도 기간 3개월을 줬다라는 거는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분은 카니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셨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일을 했겠습니까? 1년 넘게. 다시 한번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22년 3월 24일 저녁 9시 51분경 강남에서 이러한 하계울역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해야 되죠.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뭐 이 사람의 잘못은 이거다.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등한시한 거야. 끼어들기 그냥 빡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뭐 오토바이 보려고 했으면 봤겠죠. 근데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또 이제는 가해자는 또 억울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쌍방마실이었다고 했죠? 예. 우리 피해자, 야 너도 좀 잘못했다. 형이 봐도 야, 제한 시속 50km에서 133km로 BMW 우리 오토바이를 땡겼어. 억울도 했네. 우리 가해자 형님도 억울하셨고 우리 뭐 피해자 동생도 좀 잘못했네요. 예, 잘못했어. 근데 어찌 되었건 자 보세요. 뭐 오히려 이 오토바이 운전한 피해자가 더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처벌을 안 당하죠. 왜? 상대방인 우리 승합차 카니발 아저씨는 안 다쳤으니까 중상이 아니니까 처벌 안 되죠. 근데 반대로 뭐다? 오늘 이 사례 핵심은 뭐야? 일반 교통사고인데 언제 처벌되냐잖아요. 중상이니까 이거는 뭐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민사사건 하진 않았지만 과실은 민사사건에서 다툴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 한들 형사 범죄는 카니발 아저씨만 처벌 대상이 된 거예요. 왜? 일반 교통사고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하고 나서 목금토 어제까지도 계속 왜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흔하진 않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실 때 이런 사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일 이런 사건만 접하다 보니까 너무 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있고요. 자, 이분은 14주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 그랬죠? 14주?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 이게 결국은 이 14주라는 이 사람의 진단 주수, 피해자의 진단 주수는 자, 첫 번째 경찰이 작성한 송치 결정서 거기에 14주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거기에 똑같이 14주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판결문에도 14주를 그대로 적어놨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진단 주수를 확인해야 거기에 맞는 한도에 맞춰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그냥 의사의 진단서,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진단서요, 진단서 대답을 하셨지만 진단서는 공적인 기관이 아닌 일반 그냥 개인 로컬 의사가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보험회사가 돈을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공적인 뭔가 문서에 공문서에 작성된 진단수를 인정합니다. 그 공문서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진단주수가 나와 있는 제일 처음 발급할 수 있는 그 공문서가 송치 결정서다. 그래서 공소장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재방송 보신 분들은 뭐다? 재방송 아니죠? 정다터님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보험금 청구를 해드려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신 분은 이 전 영상 아마 오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송치 결정서의 중요성과 발급하는 방법 충분히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반드시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청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판결문은요. 주문이 먼저 있고요. 주문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땅땅땅 너는 뭐야? 너 벌금형에 처한다. 너 징역형에 처한다. 결과죠. 당연히 주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판사님 이름이 있어서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왜 공소기각했는 줄 알아? 반의사 불벌죄거든. 근데 다항 보세요. 다항. 제가 아까 왜 서면으로 반드시 중요 서류들을 남기고 제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항 보세요. 처벌 불안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어떻게? 공소 제기 이후인 2023년 4월 17일 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어떻게 됐다? 법원에 제출됐다. 맞죠? 서면으로 제출이 돼야 돼요. 자, 이거 뒤에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제출됨이 없다고 쳐봐. 잠시만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잘 못해서. 만약에 제출됨이 없다. 그러면 아까 뭐예요? 구두로 합의한다. 처벌불원에 구두 합의가 있었다. 이 말을 여기 썼겠냐고요. 이게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탄원서, 그러니까 모든 서면은 당연히 서류로 서면화해서 서류로 남겨두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 합의서랑 뭐 처벌불원서 이런 양식 같은 거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요건에 맞는지 정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다. 근데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전자 보험에 경찰 조사 포함이 돼 있는 특약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법원의 판결문을 보는데 우리 운전자 보험 약관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여러분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입시킨 특별 약관 하나에 어느 사람의 어느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예. 우리 운전자 보험 우리가 막 좋은 거라고 가입시켰는데 뭐 안 된대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 나 운전자 보험 필요 없어. 아 그런 사람은 연을 우리 끊읍시다. 예, 끊읍시다. 왜냐면 우리 교통사고는 누구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끊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언젠가는 처벌받아 구속될 것 같아. 전과자 할 것 같아. 그럼 내 2년 중에 전과자는 좀 그렇잖아. 예, 끊어야 되는 이유 하나.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 안 하려는 사람은 내 2년 중에 그 사람은 징역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연을 끊고 또 두 번째 돈 빌려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람 운전자 보험 없어가지고 나중에 처벌 전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거잖아. 근데 우리 불편하잖아. 그래서 운전자 보험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 나 운전자 보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만약 주변에 있다. 우리 연을 끊읍시다. 예, 끊읍시다. 어차피 나한테 결국은 어려운 부탁을 할 거다. 불필요한 부탁. 아니면 내 지인으로서 전과자가 생기는 거다.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우리가 좋은 지금 최신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방송하기 한 3시간 전부터 여기 와서 계속 약관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정닥터의 이제 전무님과 단장님과 정닥터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설계가 될까? 좋은 혼합 설계가 될까? 그래서 아마 이거 엄청 고민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에 이 혼합 설계의 끝판왕을 아마 공개하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그럼 실무적으로 어떤 조합이 필요할까?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어제 정닥터님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님 계시고 뭐 다른 변호사님들 엄청 제가 제 핸드폰에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저장된 변호사님이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손해사상사니까 주위에 또 수십 수백 명의 손해사상사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정말 상품 모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야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건이 과연 어떤 상품으로 가입되는지 그때 그 사건에 한해서만 약관을 보는 거지 지금 판매되는 상품 몰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손해사장사 그리고 제 주위에 보험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뭐 본인들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닥터 채널 엄청 봐요. 왜냐면 이 상품 설계를 이렇게까지 상품에 대해서 빠삭하게 지식을 알고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건 하나 푸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다른 사건이랑 비교도 안 되고 해서 사실 이런 정닥터님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채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정닥터 채널 제가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채널 여러분 없어요. 꼭 구독하시고 여러분들 계속 이런 보험업을 영위해 가시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채널 없이는 정정당당하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정당한 설계고 합리적인 설계일까?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합 설계는 우리 정다토님한테 제가 당연히 전문 지식이니까 그쪽으로 넘겨드릴 거고요. 저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적으로 여러분 교사원 있잖아요. 아까도 막 다들 이 교사원이 혼합 설계가 되는지, 그러니까 합의금 이 교사원에 혼합 설계가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는 이제는 합의하러 엄청 많이 뭐 사망사고 특히 합의하러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한테 증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권. 왜냐하면 한도 다 뽑아 먹어야지, 피해자니까. 그럼 사망사고 기준으로 뭐 증권 대부분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을 보면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제 사례에서의 통계예요. 한 8, 90%. 우리 전문용어로 뭐예요? 8, 90%가 10중 8구. 네, 10중 8구는 야 2억 원을 준다고?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싫다 그래요. 더 갖고 와. 조금이라도 더 써. 왜냐면 한도를 받잖아. 2억 원 한도를 받잖아. 그러니까 5천이건 1억이건 더 갖고 와 라고 합니다. 사실 뭐 가해자 입장에선 내가 내 돈 안 쓰려고 이 한도 2억짜리 가입했는데, 피해자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면은 또 피해자 마음도 이해돼요. 얘는 그냥 보험 처리만 하고 끝나네? 근데 뭐 2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어찌됐건 10중 8구는 다 더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가능만 하다면 어차피 증권을 우리가 두 개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2억짜리 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처음에 2억 원으로 선처해 달라고 부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싫어 더 갖고 와. 그러면 혼합 설계를 만약에 해놨다. 얼마나 좋아. 히든카드 뒤에 2억짜리 더 있어. 그러면 합의가 너무 쉽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2억,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해자는 한도보다 많이 받고 싶어요. 한도보다. 예를 들어 뭐 급수 사고여도 뭐 한도가 뭐 예를 들어 뭐 10주 이상은 뭐 8, 9천 1억까지 가고 10주 미만은 2천에서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7주 사고여서 2천이 한도였어. 아 그러면은 500이라도 더 갖고 오라고 자꾸 그래요. 한도 보니까. 그래서 혼합 설계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정말 가해자한테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셨다가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우리 정다터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픈하시지 않을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돼요. 반응이. 지금 이 정도의 뭐 채팅 속도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맛보기만 보여주고 끝내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카데미 나오고 싶죠. 근데 나오는데 이렇게 뭐 반응이 예를 들어 조용하면 흥이 안 납니다. 흥이 안 나요. 제가 저도 매번 유튜브를 그냥 구독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랐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여러분의 이 반응 한마디 한마디와 이 속도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된다라는 걸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은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직 약관을 다 뭐 비교하고 다 여기서 오픈해드리기 기술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급수별로 변호사 비용도 차등화돼 있죠. 물론 지금 많이 판매되고 많이 지금 가입하신 게 맥스가 이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보험에서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런 기로에 있잖아요. 어디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높고 5천 이상이고 막 8천이고, 근데 또 합의금은 낮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뭔가 복잡함이 있어서 비교가 잘 안 되죠. 무조건 극단적으로 제일 좋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피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여기서만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오픈하면은 변호사님들은 저를 엄청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최하, 그러니까 미니멈이 500인 약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급에서 14급 대부분 이런 경우, 아니면 12, 14급일 때는 500만 원 한도로 변호사 비용이
설정되어 있는 약관들 꽤 많아요. 잘 보세요. 맞죠, 여러분들? 아세요? 500만 원 한도인 거. 아마 여러분들 고객분들도 많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변호사의 업무량이 당연히 피해자의 뭔가 진단주수, 중상의 사망 아니면 경상에 따라서 조금 경중이 있긴 하겠지만 되게 그 경중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일이 낮고 피해자가 작게 다쳤어도 변호사가 500만 원에 뭔가 할 수는 있겠어. 할 수는 있어. 근데 평균 변호사 보수에도 못 미칠 뿐더러 한다 한들. 그러니까 물론 요즘 변호사 많아지고 뭐 한다라고 하니까 뭐 경쟁도 치열해져서 하는 분 계시겠지만, 정말 힘이 안 나고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일단 우리가 한도가 1000 이상부터는 사실 변호사 그냥 가해자분들이 변호사 찾아가기 쉬워요. 1000만 원만 돼도 한다는 변호사 많거든요. 이 사건 해보겠습니다. 근데 500만 원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늘 해드립니다. 500만 원에 하는 변호사 있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변호사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에요. 뭔가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건을 팔면 뭐 같은 물건 싸게 팔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비스업을 표현할 때 늘 이러거든요.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뭐 여자분들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서비스업에 가장 흔한 게 뭐냐? 미용실. 블루클럽 가면 7,000원에 머리 자를 수 있어요. 근데 7,000원짜리 블루클럽 가서 다운 펌 해주세요, 뭐 멋있게 해주세요, 정동건 머리 해주세요 하겠냐고요? 열심히 해주겠냐고요? 대충 머리 잘라주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저 알아서 머리 감고 젤 바르고 나가세요 대충 하고 보낸다고요. 근데 변호사도 똑같은 서비스업입니다. 500만 원 받고 내가 지금 처벌을 받을까 말까, 경찰 조사를 가서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줄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 원, 최하 금액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약관은 무조건 업셀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블루클럽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루클럽이라는 상호를 이렇게 칭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초에 블루클럽이라는 뭐 브랜드 자체가 염가로 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서, 여러분들의 고객은 반드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1000만 원 이상, 그게 미니멈, 그러니까 8급 14급이어도 변호사 보수가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약관으로 갈아태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많이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호사 한도 최고 액수가 5천만 원이잖아요. 첫 계약인데, 1심에서 처음 갔는데 또 5천만 원에 계약하시죠라고 하는 변호사, 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저를 엄청 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세요. 하셔도 5천만 원 딱 가입하고 5천만 원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셔도 안 줍니다. 안 줘요. 지금 요즘 같은 추세는 절대 안 줍니다. 오히려 역으로 소송 겁니다. 잘 못 준다고 채무 부존재 소송 반드시 걸려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풀로 다 받으려고 한다. 피하세요. 김땡장, 태평양도 그런 데는 5천만 원 안 받습니다.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그거는 이게 보험에 있다고 변호사가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객분이 5천만 원, 만약에 또 예전에는 변호사 보수도 선지급 약관 없는 거 되게 많잖아요. 변호사 보수 선지급 안 된 경우, 안 된 약관이 훨씬 많아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해서 5천만 원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지급을 했어. 근데 보험회사에서 안 준대. 그럼 변호사가 환불을 해줄까요? 해주면은 뭐 다행인데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잖아. 계약서 쓰고 5천만 원 줬는데. 근데 보험회사는 또 안 주겠대. 그러면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약관에 뭐 5천만 원 지급하겠다, 약관상으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줘야 돼요. 안 줄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보험회사 관련된 업을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렇게 약관대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허점을 파고들어서 안 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반드시 5천만 원을 다 지급 처음부터, 그러니까 1심 2심 합해서 5천 원 괜찮은데 첫 선거부터 5천 원을 다 달라고 한다. 무조건 피하세요. 절대 안 줍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안 줘요. 그리고 비슷한 거 뭐야? 이제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건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약관이 뭐냐면, 진단주수 합사하는 거 준다라는 약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질문도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약관상으로는 진단주수 합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진단주수 합해서 합의하지 않는다. 예. 제가 왜냐면 신뢰를 할 수 없어, 보험회사를. 왜냐면 의사가 진단주수를 계속 끊어줘. 예. 4주 다 치료했는데 또 추가 진단 끊어줘. 그럼 8주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이나 검찰이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송치 결정서랑 공소장에는 4주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가 어떤 걸 인정할까요? 물론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줬다 뺐으면 엄청 합의율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진단주수 합한 걸 우리가 막 피해자한테 설명하고, 추가 진단 끊어오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합의금 다 드릴게요라고 하면 나오면 좋지만, 나중에 보험회사 갑자기 진단주수가 합한 게 검찰이나 경찰이 인정을 안 했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인정한 진단주수만 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우리가 공수표 날리게 된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2천 주길, 야 진단주수가 이렇게 합해져서 높아졌네? 그러면 한도 보니까 8천이야. 8천이 합의합시다 라고 해놨어. 근데 나중에 합의서 쓰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2천밖에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대형사고 아니에요? 대형사고? 이거 피해자 기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단주수 합한 거 가지고 합의하려고 하신다면 최소한 그 합해진 진단주수를, 그러니까 진단주수 합해서 갖고 왔어요. 피해자가, 정리해 볼게요. 피해자가 진단주수 막 추가해서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거 보고 바로 합한 진단주수 최고 다 합한 그대로 합의해 드릴게요라고 미리 말하지 마세요. 피해자한테 미리 말하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진단서 받아서 경찰서나 아니면 사건이 검찰에 있으면 검찰이 찾아가서 이 진단주수 그대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수사기관에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진단주수 합해서 다시 공소 제기하겠습니다. 공소장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들으시면 그때는 아마 보험회사가 인정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까지 안 오니까 저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아무리 피해자가 진단주수 합해 오더라도 처음에 경찰에 제출된, 경찰이 인정한 진단주수대로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거짓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합의는 줬다 뺏는 느낌이 되면 자존심 상해서, 우리 명예 얼마나 소중해요. 명예 때문에 합의를 안 해요. 그러면은 정말 돌아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라이브의 또 장점이 뭡니까? 한번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반응 속도가 제가 보는 거랑 다른데, 왜냐면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일일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궁금하셨던 거 한번 쭉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을 드릴게요. 송지빈님, 수사기관 합산 기준 맞고요. 맞아요. 공수표 날리면 안 됩니다. 줬다 뺏는 느낌 정말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아직 안 올라오네요. 질문을 빨리 해주시면은 제가 늦게 떠요. 근데 우리 라이브의 장점이 또 Q&A 시간이잖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면 12시에 막 문자 주세요. 막 질문을 그때 하세요. 저도 힘듭니다. 예. 일반 교통사고에서 중상해가 아니면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교통사고에서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 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 왜? 일반 교통사고인데 중상해가 아니라는 건 경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으로 해결만 되면 형사 입건 자체가 안 됩니다. 답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일반 교통사고건을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일반 교통사고에서 형사 입건되는 사례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예. 합산 없는 회사로 해도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실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저는 그래요. 예. 그 진단주수 합산은 되게 크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탁금 부분인데요. 법원에 걸린 공탁금을 피해자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공탁금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우리 공탁이라는 건 어떤 제도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 재판에서 가장 좋은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다. 죄가 어차피 있어.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합의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합의가 무조건 최선이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죠. 가끔이 아니라 어느 사건에서나 내가 뭐 저 돈 받고 합의할 거 아니야. 내가 뭐 저 돈 받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예요. 사망사고는 누구랑 합의해야 돼? 유가족들이랑 합의해야 되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내가 저 2억에 합의하고 말라고? 아 됐어 치워. 네. 우리 돈 많아. 있어요. 정말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엄청나요. 이렇게 특히나 사망사고에 많아요. 네, 사망사고에는 내가 그런 거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 가족의 뭔가 몸값 같은 거야. 이게 목숨값 같은 거야. 그래서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합의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합의 안 해준다고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이게 뭐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실형 살기에는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안타깝잖아. 판사도 좀 실수인데 그렇게까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된 경우에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려요. 최선책은 합의다. 차선책으로 그럼 법원에 공탁을 해. 피해자가 직접 이 돈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일단 너가 가진 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러니까 법원에 일단 걸어둠으로써 너의 진심을 보여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차선책. 그런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안 찾아갈 수도 있냐 이 공탁금? 당연하죠. 안 찾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그걸 봐요. 왜냐면 이제는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어 결국. 그러면 판결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해요. 그럼 공탁했다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판사님, 저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 공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처해 주세요. 이때 뭘 작성하냐면 가해자는 5천만 원을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가 아닌 이상은 못 찾아간다라고 각서를 써야 돼요. 왜냐면 공탁했다 다시 빼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 때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죠. 무죄가 아니면 이 공탁금 가해자는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걸 봅니다. 판결 선고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뭘 보냐? 이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찾아갔으면 조금 감경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해 회복이 조금 된 거잖아. 이 공탁금을 찾아감으로써. 그런데 이 돈을 안 찾아갔어. 그럼 판사 입장에서 많은 감경을 조금 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피해자 정말 화났구나. 이 돈을 지금도 안 찾았구나. 안 찾아가면서까지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구나. 이 유가족의 사망을. 뭐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끝까지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선고가 끝나고 언제든 피해자는 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공탁금도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정도 합의 안 됐으면은
합의 안 됐으니까 공탁한 거잖아요. 이 합의 안 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공탁금 되게 늦게 찾아요.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가해자 너 처벌 많이 받으라라는 취지로 합의 안 했는데 내가 이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면은 뭔가 감경될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건 조정을 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혹시 실무에서 일하면서 운전자 보험회사 중에 1,000만 이용이라면 피하고 싶은 회사나 정말 추천해주는 회사 있을까요? 지급 잘 안 해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해서 사건을 뭐 수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발표될 정닥터님의 혼합 설계를 보고, 왜냐하면 저도 아직 그렇게 상품 교육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사용사나 변호사는 상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팩트입니다. 창피하지만. 그래서 제 주변에 보험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손해사용사들이 이 정닥터 채널을 이렇게 몰래 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그러니까 상품 선택은 이 채널을 꾸준히 구독을 하시면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고가 운전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사망사고라고 운전자 유죄로 깔고 가는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 딱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일단 사망사고가 나면 대부분 10중 8구, 10중 8구 아닌 것 같아요. 90% 이상은 형사입건 됩니다. 형사입건 되고, 당연히 가해자가 억울한 게 있겠죠. 가해자가 무죄임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을 해내야 돼요. 대표적으로 사망사고인데 무죄를 받은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아마 뉴스에서 크게 나와서 아실 거예요. 주치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치자야, 사망자가 주치자인데 만취해서 한밤중에 가로등도 막 없는, 하필이면 거기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해자라 나중엔 가해자가 아닌 게 됐죠. 무죄를 받았으니까 운전자가 역과했다는 게 밟고 넘어간 거예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 무죄 나왔습니다. 운전자. 이런 경우에도 형사 입건은 됐어요. 결국 재판까지도 갔죠. 경찰 조사받고 검찰에서 송치돼서 기소돼서 결국 법원 재판까지 가서 무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겠죠. 예, 또 Q&A 계속 가겠습니다. 저 23년 운전자 교사처 2억 5천, 6주 미만 2천, 변호사 7천인데 한도 큰 거 포기하고 지금 거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거죠? 한도보다 보장 확대를 택해야 하는 건가요? 23년도에 저 약관을 제가 봐야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약관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준하고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쏙님이 가입하신 게 어떤 약관인지를 모르니까 검토를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게 더 좋을 거로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 지금 거에 일단 선지급 그리고 경찰 조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지금 23년도 저약권 어느 회사에 어떤 가입을 하셨는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 또 제가 이렇게 Q&A를 하려는 이유가, 제가 사실 강의안을 갖고 온 거는 지금 다 한 거예요. 근데 Q&A를 보면서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계속 생겨나서 Q&A를 한번 받아본 건데, 자, 변호사비 선지급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야, 그게 뭐 어려워, 선지급 먼저 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나 이거 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명확히 안다. 명확히 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해봤을 때 생각보다 잘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변호사 선지급이 뭐냐면 우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합의금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 형사합의금은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서류만 다 마련해서 지급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당연히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다이렉트로 지급해 줍니다. 다이렉트로. 이게 옛날 약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손해보험의 원칙은 그러지 않거든요. 원래는 당연히 가해자가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예요. 내 보험이잖아. 이게 당연히 원래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예전 진짜 옛날 제가 언젠지는 제가 말했잖아요. 상품은 잘 몰라. 근데 진짜 옛날 가입했던 보험은 그 교사처가 당연히 피해자랑 가해자랑 합의하고 청구해라. 그러면 그거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한테 줄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고 설령 이 옛날에 이 약관을 갖고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에서 야, 이러한 약관도 교사처 형사비금은 선지급해줘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아마도 다 선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랑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네. 지금 기준은 당연히 형사비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이게 일종의 선지급이에요. 선지급이 빨리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선지급을 하겠다라는 선지급이지 그냥 무조건 빨리 줄게 이런 뜻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선지급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이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어디에 생겼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탁금의 선지급 제도가 생겼고요. 두 번째 변호사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왕 제가 공탁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던 찰나였으니까 공탁금 선지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탁금, 그러니까 이전 약관에서는 형사 합의가 되면 합의금은 선지급을 당연히 해줬지만 형사 합의가 안 됐을 때 공탁할 때는 선지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물며 아까 그분이 질문하신 게 이것 때문에 질문하실 수 있겠다. 맞으면 한번 맞다라고 아까 그 공탁금 질문하신 분 한번 저한테 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왜 물어보셨는지 이거 같아. 그러니까 공탁금은 이전 약관은 내 돈, 생돈, 피보험자가 생돈으로 공탁하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생돈으로 공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도보다 낮게 공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 생돈으로 공탁하고 나서 요건 피해자가 공탁했다고 보험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면 그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가 이 돈을 10년 있다 찾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질문하셨던 분 이런 취지로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 맞나요? 나가셨나? 제가 이렇게 Q&A 해보길 잘했네요. 예. 근데 지금 공탁금 선지급은 뭐다? 보험회사가 아마 50%를 알고 있는데 공탁금액 50%를 먼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금전적으로 안정돼요. 우리가 뭐 돈 있고 없고 나중에 받고 말고를 떠나서 돈이 몇 천만 원씩 묶여 있는다라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급 제도는 어마어마시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특히나 차선책인 공탁을 할 때는. 네. 또 질문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선지급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니까 최근 나온 약관, 이 선지급 약관 바로 전에는 당연히 변호사 보수도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피보험자가 먼저 변호사 선임하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착수금이에요. 착수금. 변호사가 계약서 쓰는 동시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경찰 조사 때 돈 먼저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변호사 보수 주고 나서 한참 있다 이 비용을 청구해서 보험회사는 한 몇 달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이 변호사 비용도 묶여 있는 거예요. 또 묶여 있어. 그런데 이게 변호사 보수가 왜 중요하냐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을 묶어놨는데 나중에 받는 것도 서러워. 선지급 아닌 약관에서는 나중에 받는 것도 서러운데 나중에 달라고 했더니만 야 무슨 5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했어? 안 줄래? 이래버리면 피보험자만 중간에서 난처한 거예요. 뭐 변호사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 보험회사가 이거 다 안 준다는데 조금 깎아주세요. 변호사는 이미 그 돈 다 썼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선지급 시스템이 너무 좋다. 그럼 제가 지금 몇 개의 질문에 이게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아까 뭐 23년도 그분이 약관을 어떤 걸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지급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관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시면 이 선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넓어진다. 예. 그리고 변호사 보수 7천만 원까지 쓸 일 생각보다 없습니다.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모르겠지만 7천만 원 가입하셨어도 그거 처음에 7천만 원 다 계약하신다? 다 못 받습니다. 예. 보상을 다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삭감 다 당합니다. 그 다음 질문 계속 한번 볼게요. 내가 먼저 내고 보험사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바로 지급하는 선지급. 맞아요. 이게 선지급이에요. 예. 1년 전쯤에 하정수님 거 읽어드릴게요. 1년 전쯤에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다가 행인의 옷깃을 스쳤는데 경찰 조사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종결이 안 났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건 아니면 그 피해자랑 연락이 닿으시면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시건, 아니면 피해자가 내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가 돼 있다면 우리 대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진단 한번 보세요. 실제로 어떤 진단이 있는지 보시고. 이건 되게 짬뽕적인 거다. 짬뽕적인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형사 민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해결을 하려면. 저렇게 뭐 옷깃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간 나일론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피해자 나일론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인데, 이거는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한번 마디모라고 들어보셨죠? 마디모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마디모 결과 나오면 거기에서 좀 경미한 걸로 아니면 안 다친 걸로 나오면 이거 형사 사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일단 진단 주수나 뭐 병원 진단서, 대인 접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마디모 신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Q&A 계속 묻겠습니다. 선지급 관련 합의금과 변호사는 꼭 선지급이어야 좋고 벌금 선지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금 선지급 무조건 좋습니다. 예, 당연히 좋습니다. 예,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벌금 선지급은 사실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좋은 거 맞아요. 선지급은 무조건 좋은 거 맞죠. 왜냐면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 돈이 없을 수 있어서 당연히 좋은 게 맞는데, 제가 굳이 변호사 선임비를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벌금은요 삭감 가능성이 없어요. 예, 무조건 줘요. 보험회사가 무조건 확신 있게 줘요. 확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낮춰서 얘기한 건데, 당연히 선지급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지급 약관으로 업셀링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당연히. 예. 호빵님께서 비탑승 담보 전 23년 11월 가입인데 비탑승 사고 빈도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탑승으로 사고 난 사례가 많은 경우가, 물론 이제 제 사례의 통계예요. 뭐 제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고를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 떼부자가 됐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 우리가 아까 뭐 영업용 나왔지만 일반 용어는 없어요. 영업용 어떤 경우냐? 택배 기사님이 이런 비탑승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해, 이분들이 급하게 세워놓고 빨리 어디를 갔다 와. 근데 거기가 막 언덕이야. 그러니까 막 차가 흘러가. 이럴 때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하물며 이거는 뭐 형사 사건은 아닌데 본인 택배차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계셨어요. 되게 특이하죠. 예. 그래서 본인 블랙박스에 그게 다 찍혀. 본인이 사이드 미러 이거 안 채우고 급하게 앞에 가서 막 택배 분류하다가 본인 차가 흘러내려와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진짜 궁금한 거 빨리빨리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어요. 여기서 전 정리해도 됩니다. 정닥터님이랑 Q&A 해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답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교사처의 공탁금 기본은 내 돈 내고 후지급이었다면 선지급이 생기고 내 돈 어려워가지고 이건 질문이 아닌 것 질문 맞았나요? 이해한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내 돈 묶이거나 그 돈 준비하라고 힘들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강두콩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 다 바꿔야 하지 않나요? 공탁금 70% 선지급이 맞습니다. 공탁금 선지급은 엄청 유용한 약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보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요. 오늘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정말 제일 좋아요. 정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걸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덕을 보고 있어가지고 보험회사랑 계속 싸우고 있어. 그래서 금감원이 칼을 빼든 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절판 이 시기에 도달한 겁니다. 야, 이 변호사랑 자꾸 변호사 집단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맨날 싸워. 돈 주네만에 왜 이렇게 과잉해서 청구했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변호사 비용 자기부담금이 생기면 자 설계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고객한테 설득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 비용 정말 싸. 가족 같은 내 친구야. 그래도 500 아니면 보통 7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30% 자기부담금이 생긴다고 해봐요. 보험 가입했는데 얼마 혜택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소비자들은 늘 그래요. 500만 원,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말 싼 걸로 계산해봐도 500만 원 중에 70%면은 350이나 보험에서 준대. 이거 생각하지 않아. 우리 고객들은 150만 원을 네가 낼 수도 있어. 150만 원 네 부담이야. 보험 가입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애초에 운전자 보험 팔기가 어려워져요. 고객들은. 아니 보험 가입했는데 내 돈이 그렇게 최소 150 근데 뭐 사망사고면은 뭐 3천만 원 변호사비 써야 되는데 거기에 30%라고 생각해 보세요. 900만 원을 네가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할래? 여러분 하겠습니까? 네. 왜 지금 운전자 보험을 업셀링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와 제 가족들 다 업셀링 했습니다. 이런 말 다 했죠. 네. 저는 뭐 제가 변호사비를 제 돈 주고 많이 쓸까요? 과연? 저희 변호사님이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은 돈을 받을까요? 그래도 모르잖아. 예, 그래도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갈아탔는데 피해볼 게 없잖아요.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안 갈아탈 이유가 없어서 갈아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그럼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또 우리 정다터님이 아마 질문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예, 정다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화면 좀 바꿔볼게요. 자, 예, 근데 얼굴이 너무 조그매요. 저는 얼굴이 큰데 얼굴이 길잖아요, 여러분. 앞에 계셔가지고. 근데 진짜 미남이다, 그죠? 예, 도시남 미남. 자, 이제 방송 한 5분 안에 한번 이제 정리만 할 건데요. 제안서를 좀 보면서 솔직하게 전문가님이시니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자, 여러분 가입 제안서를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입 제안서를 오픈을 할게요. 자, 어디 거를 오픈을 할까? 삼성화재를 오픈을 할까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인데, 네. 여러분들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 이 교사처가 1억 원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1억 원짜리 갖고 와서 합의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는 한도가 2억 5천 판매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만약에 피해자가 뭐 더 갖고 와 이러면 실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라고 조언해 줘요? 실제로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그래서 생겨요. 근데 1억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1억 원 한도로 가입하신 분은 대부분 공탁금 선지급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네. 예. 네. 그럼 결국은 공탁을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합의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근데 1억은커녕 5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 우리 많이 계실까요? 돌아다니시면서 없죠. 결국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제일 순위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아니에요. 무조건 교사원은 다다익선. 예. 머리숱입니다. 머리숱. 예. 머리숱 많을수록 좋잖아요. 변호사 비용은 뭐다? 그냥 미용실이다. 미용실 좀 싸도 어때? 머리숱 많으면 잘 깎아줘요. 제가 아까 비유 좋잖아요. 예. 미용실이 싼데 가면 되지 500만 원짜리. 그런데 머리숱은 많아야 된다. 예. 자, 무조건 교사원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면 혼합 설계를 하면 4억까지 만들긴 해요. 그러면 대부분 냅니다. 근데 이게 한 증권에 4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A 보험사 2억, B 보험사 2억 이래서 한도를 크게 만드는 경우니까 그러면 뭐 그게 부상이든 사망이든 중상이든 네네. 합의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유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비유를 드리자면 한 개의 보험으로 4억 설계한 것보다 안 돼, 그건 안 돼. 절대 한 개는 4억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보다 나눠서 그냥 예를 들어 1억 5천 1억 5천 나눠서 3억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상. 예. 왜냐면 하나가 4억이건 5억이건 40억이건 하나로는 그게 또 뭐라 그럴까 통계상 시세가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네. 기준이. 맞습니다. 아파트 기준이 예. 이게 얼마야? 뭐 맞습니다. 5억이야? 예, 혼합 설계를 해놓고 일단 증권을 하나만 오픈해라. 그래서 혼합 설계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들이나 이렇게 가서 합의할 때 저희 가해자가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요즘에는 다 피해자가 이걸 먼저 알고 보여달라고 해요. 안 보여주면 합의를 안 합니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시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억에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통 손해사정사들도 가입된 증권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사건 검토하는데 예, 예. 운전자 보험도 100% 운전자 보험 뭐 들었어요? 네. 언제 거 들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약관이랑 증권을 보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경찰도 가입한 거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 너무 운전자 보험이 많이 판매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부상 주수에 따라 또는 기소 불기소 여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서 상품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일부 변호사님들은 기소되는 걸 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찰 조사 포함이 없는 약관에서는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솔직히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기소될 때까지 둡니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여러분 그 경찰 조사 단계 없는 운전자 엄청 많아요 가입되신 분들. 이거 아까 1년 고통 당하신 거잖아. 그럼요. 이 얘기인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아까 그 사례를 굳이 갖고 온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건의 변호사님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는 그러고 있을 수 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기소가 돼야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시라라고 조금 유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기소가 돼야 돈 버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교사처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내 돈이 아닌 보험회사가 미리 선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안내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고, 뭐 사실은 중상해가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만 잘 해놓으면 형사 입건이 안 되니까 중상해인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경찰 조사부터 할 수 있는 상품만 했다면 거의 100% 문제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역시 정닥터님.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우리 천만이형 손천만 손혜상 선생님 워낙 해박하시고 강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정으로 매주 라이브로 좀 뵀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만 제가 이거 화면 좀 여러분들이 찾는 원할 거예요. 매주 이런 여러분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최고죠.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은
비공개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이 귀한 정보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나 영상을 따로 제가 편집해서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 링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천만 손해사정사님 전화번호 저장해놔요. 지금 핸드폰에 010-9335-9393. 자, 이거 지금 회원제인데 다음 주에는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어떤 변호사님이냐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그냥 막무가내로 부지급합니다. 못 줘, 안 줘. 이렇게 되면 변호사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판례 전문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그동안 교육받지 못했던 손해사정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그 설계사님이 있다면 오늘 강의 포함해서 아카데미 때문에 요거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신규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야 저희 같이 이제 특강도 듣고 판례도 공부하고 우리 천만이 형도 매주 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닥터닷컴 오픈 채팅방은 비번 없으니까 지금 좀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감사하겠고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이게 당일날 들어가는 겁니다. 당일날 설계에 여신이 있거든요. 자, 요거 방법 잘 만들어서 보험료 2만 원이에요. 만 원에서 2만 원이에요. 이거보다 한도 작지 않으세요? 저는 작죠. 오늘 봤는데요, 저도 이 설계안을. 교사처 혼합해서 4억, 그다음 변호사 혼합해서 8천, 6주 미만 1,700, 만 원, 2만 원에 혼합 설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관은 저희가 이거 회사마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가입 금액이 100%가 아닌 게 이걸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를 뭐 5천만 원에 선임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부상 등급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상품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내용이 기소됐냐 불기소됐냐 불송치됐냐 이런 사건 유형 결과에 따라 뭐 합의금도 다르고 변호사비도 달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합 설계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변호사 선임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아마 정보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내용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많은데 뭐 반응을 보고 저도 예, 분위기가 또 이게 뭐 필요 없다 싶으시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매주 사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월 달에는요. 운전자 보험의 리모델링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마 영업하는데 우리 설계사님들은 뭐 걱정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전자 사고로 만약에 경찰 조사까지 받거나 또는 재판 기소하고 뭐 처벌받고 구속되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형사 사건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그 재물 손해사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사고 합의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네. 났는데 민사도, 네. 이거를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개인 보험으로 들고 있는 그렇죠. 또는 여러 형태의 네. 그 보장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을 맞습니다. 몰라서 예. 아예 몰라서 청구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이분이 이제 그런 거 전문이에요. 합의금 잘 받게끔 해주고 혹시 개인 보험에서 청구 안 한 거 있으면 청구하게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휴유장애도 그냥 잘 몰라. 자동차 사고의 휴유장애를 잘 몰라요. 맞습니다. 노동소득 감소 이런 거 몰라요. 네. 보험회사에서 안 알려주거든요. 그거 한번 강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반응으로 먹고 사네요, 이쪽은. 연구장애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전문가 통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 뭐 치료비랑 해서 300 제시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막 10배도 더 받던데? 그럼요. 그런 사례 어마무시합니다. 그 사례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럼요. 자, 아카데미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고정입니다. 주 1회씩 우리 천만이 형 만나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